그 장관님 최근에 청와대에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다 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예, 뭐 그런 취지가 있다 그런 근데 의미가 제가 있다는 누차 말씀이에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순간의 종전 선언은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북한을 미국이 앞장서서 핵 강성 대국임을 공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의미를 잃어요. 그러면 현 정부는 또다시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럼 북핵 폐기는 요원해집니다. 국내적으로 종전선을 이행하라, 실천하라, 드센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전선을 어떻게든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구상이시죠. 네, 그런 장관님. 목표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미국 팍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책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시죠. 그 종전 선언의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은 그 정치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 선언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나올 때 그때도 취소 가능한 겁니까? 되돌릴 수 없다라기보다도 뭐 그 취지와 그 선의에 반대가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예컨대 뭐 도발이라든가 있으면 분명히 그 취지가 그러면 파괴가 되는 종전선언 취소할 수 것입니다. 있네요. 예. 예. 도발하면은 종전선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래 한갓 정책 선언이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왜 그렇게 애타게 하고 싶어 하나요? 장관님, 북한에 왜 그렇게 종전선을 해야 한다고? 북한의 목적은 뭡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의 그 불신의 바닥을 기반으로 그런 불신의 배경으로 비핵화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서 그런 어떤 신뢰를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종전선언 하나 말고도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종전선언에 골몰하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 강성대국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북한이 핵 강성대국으로 공인받은 다음에 실질적인 비핵화로 나설 이유가 없죠. 질질질 시간 끌다가 수년 후에 소위 말해서 핵 보유 국가로 비핵 국가로 포장된 핵 보유국 북한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장관님 같은 정책 선언인 평양 공동선언 또 판문점 선언 취소 가능하네요. 같은 맥락의 정책 선언 아닙니까? 뭐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니만 그렇기 같은 때문에 정책 선언 아닙니까? 법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판문점 선언이나 소위 말해서 평양 공동선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예, 그 기본적으로 선언을 할 때는 착실히 이행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 장관님, 합의를 둘 한 다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이나 뭐 종전선언이나 전부 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법적 구속력인데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준 동의하라고 합니까? 장관님께서도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야 된다. 국회가 나서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판문점 선언의 그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주무부처인 그 통일부 또 법제처 의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말씀하신 그 점, 그 선언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지지, 국회 차원에서의 지지. 국민적인 지지 예. 이전에 판문점 선언이 정말로 국제법적 주체 간에 남북한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성격의 요건을 갖췄냐? 이걸 묻는 겁니다. 법적 예. 성격의 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자꾸 비준 동의하라고 입법부에다가 윽박 지르는데 저는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 외교부의 국제법 담당하는 분 계세요? 저 뒤편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입니까? 그 부분은 그 법제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아니 헌법 60조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일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약입니까? 판문점 선언이? 기본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헌법 60조 아니, 그래 남북관계 발전법 예, 21조에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간 합의서 그 맥락이라고 할지라도 남북한 간 국제법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특정 짓는 게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남북한 간에 뭐뭐 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정책 선언인데 어떻게 국회 비준 동의 대상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외교부에서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외신 기자들 국제사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예. 장관님,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래 종전선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야, 종전선에서 주한미군 철수할 줄 알았는데 안 했네? 이거 원천 뭐야? 핵무장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북한의 핵 무장은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종전 예. 남북한 간의 문제.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종전선을 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자. 그러면은 비핵화를 견인할 거다. 그런 입장이시죠? 종전 선언은 남북 판문점 선언상 양측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종전선을 해가지고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들어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성 신뢰하십니까? 네, 여러 번 공개적으로 아니 그래 확인을 그렇게 신뢰한다는데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또 무슨 폭파 쇼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100%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은 내가 핵무기를 적어도 20개든 60개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몇 개 가지고 있다. 내용을 밝히는 게 첫 번째 스텝이죠. 벌써 우리 방북 특사단이 가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게 3월 아닙니까? 지금 10월입니다. 7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기본적인 첫 스텝도 안 나가는데 어떤 핵자산 내역이라 어떤 어떤 검증 절차에 대해서 확정짓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폭파 쇼, 무슨 정치 쇼 하는 거에 대해서 중대한 진전이다,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속보이는 아부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아니 그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하고는 거리가 먼다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네, 그것이 검증이 될 필요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조치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핵 자산이 얼마다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국민을 국제사회를 호도합니까? 장관님 나와서.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장관님 청와대하고 협의나 검토 받으셨어요? 네, 청와대하고 안보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외무성 대변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 그런지 아세요? 장관님께서 미국이 먼저 대응 조치를 하면은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그 다음에 신고 검증한다. 이거죠. 신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신고 연기라는 말은 전혀 안 했고요. 신고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또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이미 공인한 영변 핵 영구적 폐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황 조치 종전 사람의 영변 핵시설 폐기하죠. 그런데 그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언제 합니까? 신고 검증을 뒤로 미루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못 하죠. 장관님 말씀 한마디로 검증을 못하게 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미국에 있는 전문가나 여기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장관님이 나서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 같은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은 대한민국 국기를 옹호하고 쟁취하는 외교사령탑입니다. 저는 장관님 실수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수하신 게 아니라 그래 청와대와 협의 검토를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어떻게 되나? 그거 다 뒤로 밀러. 그러면 쟤네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 지들이 마음대로 하겠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한 것 같이 저런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장관님께서는 정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 같이 이게 대변을 이 중재가 아니라 대변을 한 거다. 외교장관이면 외교를 해야 되는데 복종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말씀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영변 핵 폐기도 분명히
검증이 되는 가운데 폐기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그대로 두자. 북한이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신고 검증을 하자. 이렇게 미국이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날 냉전 시대 유명한 대사 있습니다. 윌리엄 에버ett 해리만. 알고 계세요? 네, 장관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사님의 말, 정상회담은 정중하다. 싸우고 욕하는 것은 외교장관의 몫이다. 외교장관이 싸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쪽하고 리영호 외무상이든 싸워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북한 외부성 대변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외교 현장에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이사입니다.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